네, 이번 사회 소식은 두 분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화여대 학사비리와 관련해서 지금 최순실 씨가 징역 3년, 또 최경희 전 총장이죠. 징역 2년. 1심과 같은 거죠? 그렇죠. 되게 이제 네. 항소심에 올라갈 때마다 형을 좀 감형해 주는 게 뭐 그래서 관례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집행유예도 없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집행유예는커녕 이제 최순실 같은 경우는 1심의 형이 그대로 유지가 된 거죠. 네. 그만큼 아마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이 사건 자체가 단순한 이제까지 있었던 뭐 입시 비리 사건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단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큰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것이 열쇠가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건의 중요성을 좀 강하게 보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최순실 씨의 출석 장면을 보고 계신데 지금 패딩을 좀 두터운 날씨가 좀 추워졌기 때문에 패딩을 입고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저 겉옷을 탈의를 하고 보니까 예. 안에 이제 검은색 그동안 이제 입지 않았던 검은색 상복 계열의 정장을 입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박정희 전 대통령 100주년이었지 않습니까? 오늘이죠. 예, 오늘이죠. 네. 그래서 어제 뭐 동상 문제 가지고도 또 논란이 많았는데 예, 오늘 지금 11시부터 예. 기념식이 구미생가에서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 어쨌든 상복에 가까운 그런 검정색 상의를 입고 왔다고 하면 예. 또 혹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의미도 갖추고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이미지적 전략이 아니었나 하는 예.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정농단 재판도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다른 이제 관련 수사가 검찰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제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던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오늘 아침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검찰에 출석했을 때 모습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서 있는 대로 또 제가 아는 대로 수상하게 진술할 예정입니다. 네, 3명의 국정원장의 줄줄이 조사를 받았는데 일단 국정원장 중에서 사실 모두 다 어떻게 나라에 충성한 것을 이렇게 갚을 수 있느냐라고 했었는데 이병기 전 원장은 사과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검찰 소환 조사에서 좀 수월하겠다고 했는데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좀 의외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왜냐하면 일단 뭐 수사 협조하는 그런 측면에서 들어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이병기 전 원장이 들어갈 때 이제 기자들 앞에서 한 얘기들을 보면 굉장히 본인이 어떤 잘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고요. 나름대로 검찰에 대해서 가서 이제 굉장히 수사를 협조를 하고 알고 있는 사실을 좀 털어놓고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긴급 체포가 됐다는 겁니다. 뭐 긴급 체포가 됐기 때문에 아마 영장 발부 여부는 변론을 하더라도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로 당연히 이어질 거고요. 근데 요새 이제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앞서 들어갔던 남재준 전 원장하고 이병호 전 원장은 그냥 집에 왔는데 그렇죠. 이병기 전 원장 왜 긴급 체포를 했을까?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5천만 원을 뭐 1억으로 올린 거 그 얘기도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5천만 원은 봐주고 1억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5천만 원 1억에는 어차피 불법은 똑같은 불법이 네.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그 금액을 상향시켰기 때문에 그거 하나 가지고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 다른 원장들보다 혐의를 중하게 본 건 아니고 아직 이제 검찰발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뭔가 다른 게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이거 정말 예입니다. 이병기 전 원장이 그 국정원장 중간에 바로 이제 비서실장 갔습니다. 그렇죠. 그 와중과 그것과 예를 들어 5천만 원 1억 올린 건가요? 어떤 상관관계, 대가관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혹들. 비서실장으로 가기 위해서 뭔가 본인의 인사청탁을 위해서 돈을 2배로 상향했을 가능성이 있다. 뭐 가능성인 거죠. 예. 그건 아직도 모르죠. 왜냐하면 예. 검찰에서 나온 얘기는 없는데 예. 왜냐하면 이병기 전 원장만 긴급 체포가 됐으니까 우리가 상상력을 발동해서 지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예. 그것 하나. 그 다음에 오늘 아침 이제 조간신문 보도들을 보면 여야 의원들에게 어떤 떡값 명목으로 특수활동을 줬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그 부분에 이병기 전 원장에 관련돼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의문들.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건이 없으면 이병기 전 원장만 단순히 5천만 원에서 1억을 올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긴급 체포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오후에 이제 검찰에서 어떤 얘기들이 들려 나오는지 좀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한테까지 만약에 돈을 특수활동비에 떼서 떡값이나 용돈 명목으로 줬다면 이제 네. 어떤 의원들인지 밝혀야 될 텐데 그렇죠. 아직은 나온 건 없고 뭐 초선도 있고 재선도 있고 삼선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국방에 소속 의원인지 아니면 친박 의원인지 아니면 야당도 섞여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받은 사람이 정말 있다면 예. 굉장히 잠자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치권 전체로 지금 확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죠. 국정원 직원들이 상임위 출석차 국회에 방문했다가 보통 왜냐하면 국회 출입이라고 IO라고 정보기관 사람들이 다 상주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의원들을 개인적으로 식당에서 만나 식사하는 과정에 돈을 준 걸로 떡값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명절이나 아니면 중요한 시기에 뭐 돈을 줬겠죠. 예. 그럼 불법적인 거죠. 완전 이거는 뭐 거의 뭐 청와대 돈을 지급한 것도 문제지만 또 국회의원 개인한테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정 부분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다고 하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이게 보거든요. 흔적은 또 남나 보네요. 원래 이게 예.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이 없어서 안 예. 남는 거로 되어 있지만 내부 보고용으로는 누구한테 얼마 갖다 줬다가 이게 다 있나 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정원장이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활동비를 공식적으로 남겨놓지는 않지만 어떻게 쓴지를 원장이나 아니면 고위직들이 알아야 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돈이 얼마가 있고 그중에 얼마가 집행이 됐고 얼마가 남아있냐 하는 기록은 분명히 남아있을 거예요. 그 남아있는 기록을 아마 TF에서 찾아낸 것으로 보여지고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단순히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것뿐만 아니라 또 정치권의 일정 부분 줄을 대기 위해서 돈을 냈다고 주었다고 하는 부분도 함께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김태호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이병기 전 원장만 지금 이제 어떤 긴급 체포가 됐는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리는 과정이 뇌물성 여부가 있냐 없냐를 보는 것 같고 또 예. 하나는 이게 지금 검찰에서 뭐라 그랬냐면 조사 과정 등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긴급 체포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조사 과정에 체포를 할 만한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뇌물의 상납 방식이나 과정이나 그다음에 자금의 행방에 대해서 추적을 하는데 이병기 전 원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국정원장만 하고 끝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은 비서실장으로 갔어요. 그렇죠. 그럼 청와대 내에서 혹시나 돈의 흐름에 대해서 자금의 흐름을 일정 부분 인식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혹 때문에 혹시나 조사가 필요해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병기 원장 소식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최순실 씨하고 어제 고영태 씨하고 9개월 만에 법정에서 만났는데 둘이 그냥 눈을 부라리고 좀 이제 볼썽사나운 모습이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사실 이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 사건에서 얼마나 정도 저는 증언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최순실 씨의 어떤 증언 없더라도 고영태 씨의 검찰 입장에서 보면요. 유죄를 입증하는데 저는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고영태 씨의 어떤 혐의에 대한 최순실 씨의 어떤 증언들보다는 두 사람 사이의 어떤 알력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런 그런 감정들의 그런 것들을 더 이제 눈길에 끌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 부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국회의원이 이제 33명 정도가 고영태 씨한테 탄원서를 냈는데 예. 고영태 씨는 마약 사범이다. 이게 말이 되냐? 근데 마약 사범이 드러난 게 있어요? 아니 그렇게 보도는 됐었죠. 예. 보도는 됐지만 그러니까 전과가 있다는 얘기가 저도 고영태 씨 전과를 제가 이렇게 확인한 건 아닌데 예. 어쨌든 고영태 씨 얘기 나올 때마다 그런 이제 보도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예. 진실 여부는 제가 전과기로 안 봐서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고영태 씨 의인이다 이런 얘기들이 막 이제 페이스북에서 같이 밥 먹는 사진 올려 그런 얘기를 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의원들 중에 몇 사람이 탄원서를 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 입장에서 그게 마땅치가 않은 거죠. 본인 예. 입장에서. 그래서 고영태 씨의 진실을 밝히려 놨다 이런 얘기를 어저께 좀 한 거죠. 예. 결국 태블릿 PC가 그때 오염됐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예. 이번 사건에 어떻게 보면 최초 폭로자였던 고영태 씨를 조금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내리면서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영태 씨가 나쁘다 이런 어떤 프레임이 형성되게 되면 최순실한테 유리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은 피해자지 본인이 국정농단의 주범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고영태가 나쁜 사람이고 예를 들면 전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획해서 국정농단 사건을 터뜨린 사람이라 얘기를 해야만 본인이 국정농단의 주범이라고 하는 부분을 죄를 좀 벗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아니라 그렇죠. 고영태의 국정농단 기획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는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뭔가 잘 짜여진 뭔가에 의해서 이게 몰고 간 느낌이 있다. 코 보면 맥락이 다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이나 고영태나 아니면 다른 세력들이 본인들을 몰고 갔다고 하는 쪽으로 가야만 본인들 국정농단 사건에서 자유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무상실을 찍은 CCTV도 고영태가 제출한 겁니다. 또 태블릿 PC는 물론 고영태가 제출한 건 아닙니다만 지금 최순실은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영태가 쓰던 것이고 고영태가 이걸 제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유상영도 일정 부분 자기가 조종을 받아서 얘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부터 본인들이 주범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주범이다라고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기 때문에 고영태가 저렇게 날선 비판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꾸 만들려는 시도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정농단 사건으로 완전히 돌아섰지만 과거에는 뭐 이런 적도 있었고요. 그 과거 시절에 한번 그 싱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큰일 났네. 그러니까 예. 그거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네.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노벨로페 씨는 제가 사용하는 고영태가 얘기한 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답하기가 싫습니다. 저기 법정에서 밝혀질 겁니다. 계속 얘기하자면 최순실 씨가 어제 법정에서도 고영태의 말은 다 뭐 거짓이고 또 기획된 거고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의상실 CCTV 가지고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의상실 CCTV에 대해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 최순실의 표현입니다. 대통령이 이용하는 의상실을 그렇게 불법으로 이제 그 촬영한 건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 또 했었고 어제 이제 최순실 씨가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고영태 씨가 본인과 대통령과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조건으로 뭐 1억을 요구했다라는 얘기들까지 어저께 최순실 씨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최진문 교수도 언급하시고 앵커분들도 지적을 하셨듯이 아마 그런 부분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애초에 시초가 되는 고영태를 깎아내면서 본인이 좀 살 길을 찾는 그런 도모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고영태 씨가 설사 이제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최순실 씨의 다른 것들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태블릿 PC가 설사 조작된 거라 하더라도 그 외에 다른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최순실 씨의 사실은 유죄를 입증하는 데는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검찰은 별로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도 고영태 씨는 본인 이제 개인적으로 비난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정당한 데서는 없는 거고 그러면 고영태 씨는 과연 의인이냐? 지금은 국회의원들 33명 봐주십시오 탄원서를 뭐 제출했다고 하는데 정말 봐줘야 될 만큼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 어제 그래서 이제 그건 또 아니라고. 인천 세관장의 인사 개입 이제 그렇죠. 얘기가 나오면서 2,200만 원을 인사 이제 추천해 주는 대가로 받았는데 그중에 이제 200만 원을 최순실 씨한테 줬다라고 얘기했더니 최순실 씨가 이러는 거죠. 네. 아니 내가 뭐 그동안 전세 자금도 꺼주고 뭐 돈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 차례 빌려줬는데 그것도 못 받았는데 내가 고작 10% 먹으려고 내가 200만 원 받 이렇게 지금 저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200만 원 받을 군번인가라는 얘기는 야 내가 나한테 200? 나 최순실이야 뭐 이런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 저 돈을 안 받았다는 부인의 얘기는 되는데 그 뒤를 잘 이렇게 돌아보면 이 정도 가지고 나는 움직이지 않는 거물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정말 잘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지.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말 가까운 사람이고 더 큰 거라는 사람이니까 200만 원은 꿈쩍도 안 하겠지. 라는 해석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최순실 씨가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저건 이제 본인의 발목을 잡는 얘기라고 저는 뭐 보이고요. 어찌됐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최순실 씨지만 고영태 씨는 마찬가지예요. 좀 오늘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사실 빌붙어서 이게 좀 부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예. 빌붙어서 어쨌든 본인의 이득을 본인 나름대로 취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도 관계가 틀어지고 뭐 태블릿 PC가 유출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고영태 씨도 내가 이거를 뭐 밝혔으니까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네, 안종범 전 경제수석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박 전 대통령을 비선 진료했던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죠. 박채윤 씨에게서 가방도 받고 뭐 우리 병원 진료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그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는데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다. 얼굴이 부끄럽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3명이 카카오톡을 합니다. 자기 딸, 예. 부인, 안종범 전 수석. 안종범 전 수석은 계속 뇌물 받은 적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부인마저 최모 씨죠. 최모 씨도 안준석은 몰랐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가방 같은 경우는요. 너무 황당한 것은 돈을 박채윤 씨가 결제하고 가면 나중에 찾으러 가요. 시술 먼저 할까요? 네. 안종범 부부가 이제 SNS 주고받은 거. 그렇죠. 사진을 먼저 부인이 전송을 하면 보냅니다. 예. 남편은 더 예뻐진 거요? 뭐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저기 이제 돈 얘기는 안 나오니까. 예. 근데 받은 사진 또 전송 와서 뭐 피를 빼서 뭔가 한 뒤 보톡스를 맞았고 얼굴이 닦은 거. 이건 안종범이 또 안종범 본인이 한 맞아요. 거예요. 예. 또. 물론 뭐 돈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 공짜로 했는지 돈 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황상 그냥 박채윤 씨가 800만 원 정도의 성형 시술을 무료로 제공했다고 맞습니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왜 의심이 더 가느냐면요. 저 수술을 받으면서 진료 기록들을 다 폐기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보톡스라든지 시술을 하려면 뭐가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마약성 그런 의주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의약품이. 그건 다 누가 치료를 기록해야죠. 해야 돼요. 그거 다 없앴단 말이죠. 그러면 수술 받은 건 분명한데 없앴다고 하는 건 뭔가 숨기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영재 원장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돈을 받고 시술을 했다고 하면 그걸 숨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기록을 다 없앴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료로 해줬다고 하는 것이 명확한 증거라고 볼 수 있고 저런 카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받은 것도 없고 지원받은 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는 아주 국민들을 뭘로 보는 그런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예, 우리가 여러 차례 들어봤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김영재 원장의 부인의 대화 내용 다시 한번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선물도 주시고, 저 와이프한테 점수 많이 땄는데 덕분에. 사모님 점수 딸 일이 더 많은데. 수원님 워낙 TV 많이 나오셔서 보이시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사모님이 더 나을 것 아이고, 같아요. 아닙니다. 이번 주에 원래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신라호텔 그 예. 중식당의 그 보양식이 좋더라고요. 추석 직후에 그 어디 순방 가셔야 돼서 그거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제가 추석 선물도 준비했는데 그럼 이거 어떡하나?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나서도 받을게요. 네, 참고적으로 박채윤 씨는 대법원에까지 가서 결국 징역 1년이 확정이 됐고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아직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저 대화를 재판장도 들었을 테니까 어떻게 결정할지는 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